지금 이제 중요한 뉴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타전을 좀 해드리면은 오늘 이제 이재명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지 않았습니까? 열어가지고 지금 사면복권 관련된 광복절 특사 명단을 발표를 했는데 소개를 좀 해드리면 잔영 집행 면제 및 복권 대상자는 조국 전 대표, 그 다음에 백원우 전 비서관, 그 다음에 홍문종 전 의원, 정창민 전 의원 등이 포함이 됐고 형 선고실효 복권이라고 해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 형고실효라는 거는 이미 대법원까지 확정된 분들의 얘기겠죠. 그 이후에 그 윤미향 전 국회의원, 최강욱 전 국회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정경심 전 교수 등이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복권 대상자에도 지금 눈에 띄는 분들이 좀 있는데 윤건영 의원, 은수미 전 시장, 그 다음에 김종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그 말씀 들어보면 알겠지만 대체로 우리 박경희 의원 잘 아시겠지만은 문재인 정부 때 여러 가지 일들로 기소되신 분들의 상당수가 지금 요직 같은 경우에는 포함된 걸로 느껴지거든요, 의원님. 네. 네. 그러니까 범여권에서 종교계에서 또 시민사회에서 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그 각계각층에서 사면 요구가 분출했고 또 그냥 대통합 차원에서 결단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 전 대표는 뭐 정치 검찰의 희생양이라는 측면에서 뭐 동병상련을 느끼셨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면 윤석열 정권에서 있었던 그런 가장 대표적인 그런 악질적인 그런 사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검찰의 사냥감이 됐던 것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다는 그런 원칙을 준수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 이렇게 쭉 명단이 있지만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그렇죠. 포함되지 네. 않았잖아요. 형기가 그러니까 7년 8개월로 길기도 하고, 근데 최측근은 이번에 배제시키는 것으로서 또 약간 균형점을 찾은 게 그러니까요.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가 27명이 아마도 사면 복권 대상에 오른 모양인데 법무부 같은 경우에 방금 전에 정성호 장관 명의의 그 자료를 배포를 했는데 내용을 봤더니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하겠다. 결국은 사회 통합을 위해서 이렇게 사면을 대대적으로 단행했다 이런 얘기인데 민노기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도 있지만 좀 복잡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라든가 최강욱 전 의원이라든가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전혀 다른 사건이긴 합니다만 각각의 케이스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번 사면 복권을 좀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다만 한 가지는 일단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가지고 이런 분들은 충분히 저는 사회적으로 받으면 치를 만한 고통을 다 치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검찰의 어떤 기소권 남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좀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된 것 같고 다만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앞서 트럼프 그런 문제인데 이걸 원칙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어떤 그런 정무적으로 볼 거냐 그렇죠. 여기에 이제 어디에다 방점을 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저는 이제 후자 쪽에서 이제 방점을 찍고 보고 있는데 다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니면은 사면 복권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시기가 아니면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할 거면 지금 해야 될 수밖에 없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이게 내년 넘어가거나 연말 가면은 뭐 선거 다가오고 그렇죠. 네. 또 그거 네. 따져야 되고 그러면 되니 안 되니 이런데 차라리 할 거면 지금 하는 게 훨씬 낫다. 예. 물론 저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뭐 국힘이라든가 이런 쪽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분들이 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왜냐면 정창민, 홍문종 이런 분들이 들어갔어요 지금 보니까. 다 들어갔기 네. 때문에 근데 뭐 어차피 사면 복권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비판도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대상자 명단을 제가 몇 면을 다시 한번 훑어보다 보니까 아까 조국 전 대표는 들어갔죠. 부인인 정경심 교수 들어갔는데 거기에 더해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들어간 걸로 봐서는 제가 보니까 이재명 정부가 조국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명백히 드러났다. 왜냐면은 여기 관련된 연루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기소 대상자들 대부분을 지금 이제 사면을 맞아요. 해준 거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공소시 절차가 이재명 대통령과 그를 위시한 참모들이 들여다봤을 때 부적절했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저도 전체적으로는 어떤 뭐 취지는 공감을 하고 이 중에서 조금 뭐 이제라도 좀 명예가 회복되는 분들이 있다는 건 축하할 일이다. 여기까지는 내가 동의를 해요. 근데 시기가 지금밖에 없냐. 요거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겠는데 사실은 연말이 되면은 이제 특검이 종반기로 치닫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기소 대상자가 다 선별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특검 수사도 마무리가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정청래 대표의 행보로 봤을 때는 언론개혁, 검찰개혁 뭐 이런 것도 연말이면 다 끝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가장 정치적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이 특검 수사와 어떤 개혁이 네. 1차 정도 장도를 넘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대한민국의 판을 다시 짜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좀 되고 그 다음에 국민 대통합에 어떤 그 정치적인 행위가 들어가게 되는 이 순서가 사실은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기소할 사람은 다 기소하고 풀어줄 사람은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도 있고 또 3.1절도 있거든요. 좀 이런 면에서 좀 대국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할 수도 있었던 게 아닐까? 이제 집권한 지 2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이 2달 만에 바로 사면권을 행사하다 보면은 이게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지금 지지율 하락으로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사법적인 정리가 좀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그 이제는 국민 주권과 통합의 길로 갈 수도 있는 이런 좀 설계가 있을 수도 있었겠다 하는 면에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상당히 많은 정치적 대가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 사면이에요. 네. 예, 그 점은 일단 우리가 사면을 뭐 받는 측에서도 인식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사면을 하고 나도 정치적 논란은 이제부터 시작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특검이 엄연히 버티고 있고 네. 계속 국민의힘 지금 수사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선 사면이지만은 실제 국민 통합이란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건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글쎄요, 그러니까 성탄절 연말 특사가 더 유력하게 예상이 원래는 됐었는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하신 거는 이제 만약 연말이면은 지방선거가 이제 반년도 안 넘는 시점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때 가서 지지율이 어떨지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오늘 나온 결과에서는 좀 많이 떨어지기도 했지만은 현재 견고한 편이니까는 조금 지금 안정적인 시기에 조기에 단행을 하신 것 같고, 아까 이제 노한중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최강욱, 백원우 이런 분들도 다 그렇습니다. 조국 사태하고 네, 연계된 연관돼 이제 있죠. 패키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물소태 전략이 아닐까. 건너갈 때 한꺼번에 다 같이 건너가는 네. 게 낫다고 판단을 하신 것 아니 같습니다. 보태서 정말로 말씀드리면은 조국 그 전 대표는 네.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네. 그 백원우 전 의원은 민정비서관이었고 네. 그러니까 최강욱 전 의원은 공직기강 비서관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렇죠. 결국 검찰과 일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분들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판단 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대대적으로 네. 이런 분들의 사면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딱, 예, 그래서 그 관련자들을 이렇게 딱 그 연계된 분들을 한 판에 이렇게 갖고 가고, 그 다음에 물소대 전략으로 어차피 나중에라도 논란이 될 수 있는데 한 판에 그걸 건너가는 게 좋다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뭐 실현 가능성은 잘 모르겠지만은 지난 뭐 주말부터 보면은 최강욱 전 의원이 이제 사면 복권이 되면 네. 검찰총장 검찰총장. 된다 뭐 이런 얘기 지금 시중에 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저도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건지 좀 물어보는데 아니 정말로 심각하게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돼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실제로 에이 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어차피 검찰총장은 지금 검찰이라는 조직을 이렇게 마침표를 찍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금의 검찰 내부 인사를 기용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외부에서 누군가를 찾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종지부를 찍은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아마 나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아직은 뭐 그거는 좀
아직까지는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너무 지금 뭐 흔히 말하는 뭐 정보지라든가 도는 얘기로 이렇게 많이 도는데 네. 예, 조금 상황을 좀 아니 우리 국방부 장관 물 많이 올랐던 김종대 의원님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아니 자꾸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는데 저 채식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자꾸 고기 먹으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권력이라는 것은 상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저 옛날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왜 윤석열을 검찰총장 시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또 저기 뭡니까 홍장원을 또 국정원장 시켜자 이런 얘기도 많았거든요.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여론의 막 광풍을 일으켜 가지고 저 멋있잖아. 저 장관 시켜. 그다음에 김종대 잘 떠들잖아. 국방장관 보내. 근데 설령 저에 대한 얘기라도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식의 논의가 건강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우리가 뭐 인재를 쓰고 뭘 할 때는 실용성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거에서 어떤 감정 반응형 인물이 아니라 문제 중심형 인물이 제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네. 이건 정말 엄정하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날부터 보니까 윤석열도 검찰총장 되고 뭐 이런 일들을 몇 번 재미가 들리고 중독이 돼가지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좀 반대예요. 그런 것보다는 인사는 공적인 원리에 의해서 그 인사의 원리로 가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고난을 당하고 순환을 당한 사람들은 자기 명예를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상을 과도하게 주고 그다음에 뭔가 그냥 이게 세상이 바뀌는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런 현상은 하나의 포퓰리즘일 수도 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좀 이런 건 차분하게 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눈에 띄는 인물이 김은겸 전 환경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이 맞다면은 동부지검에 지금 현재 주진우 의원이 부장검사를 했대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수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기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약간 눈에 띄기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미숙 전 대통령실 균형 인사 비서관도 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맞아요. 중핵 같은 업무를 했던 분들인데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정부가 굉장히 어떻게 전면적인 평가 이런 것들을 내린 것을 보입니다, 의원님. 네, 김은경 전 장관의 경우는 만기 출소하셨죠. 맞아요. 복권이 된 네.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어느 책 출판 기념회에서 만나 뵀는데요. 그냥 뭐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좀 가슴이 메더라고요. 그리고 신미숙 전 비서관도 이제 모임에서 만나는데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거기 단텔방에서 한참들 다들 그 축하 인사 축하한다고. 나누고 그랬습니다. 네. 네, 이제 다들 한풀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에 대한 그 사면 평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경제인들도 16명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늘 이제 끼워 넣기식으로 이제 재계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봤더니 잔영 집행 면제 및 복권은 최신원 전 SK 네트워크스 회장, 복권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그리고 장충기 너무 유명한 분이죠.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 이런 분들이 들어갔는데 대체로 보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분들에 대해서 일부 복권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장충기 사건과 그 장충기 문자 파동으로 인해서 언론계에 미친 그 영향, 네. 그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때 혹시 국장이셨나요? 저 미디어오늘 국장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뭐 뉴스타파를 비롯해가지고 맞아요. MBC에서 네. 대대적으로 보도할 때 미디어오늘도 뭐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 여파 충격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저는 장충기 그러니까 국정농단에 연루됐던 그 삼성 임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워낙에 그 미디어 비평이라는 업계에 종사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또 기업인을 또 빼고는 또 사면 복권을 하기도 좀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개인 원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사면 복권은 대단히 비판적인데 일단 대통령이라는 지위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을 때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지지율이다 이런 걸 생각했으면 오히려 안 했을 사면 복권인데 아까 김종대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담을 안고 하는 그런 사면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부담을 왜 안고 갔을까? 연말이나 내년으로 가면 이거 못 하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지금 단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간편히 좀 아니, 말씀. 네.
그거는 사면 자체를 목적으로 삼았을 때 나올 그렇죠. 수 있는 논리죠. 네. 사면을 하긴 해야 돼. 근데 지금이나 연말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사면 자체를 목적으로 했을 때는 뭐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왜 목적이 돼야 되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요번에 그 미래전략실 인사들 사면도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 이재용 사면이에요. 맞아요. 예. 그 미래전략실이 그 여태까지 이재용 체제를 굳히는 하나의 전위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저기 뭐 또 국가의 산업 정책에 삼성의 협력을 구하고 뭐 앞으로 재벌 회장들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류의 어떤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역시 대마불사 이 재벌은 역시 재벌은 불패 신화를 계속 써내려가는구나. 나는 이런 상실감을 좀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또 네. 이재용 그 저기 뭐랄까 그 지분 승계는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거는 저기 막 국민연금 자금까지 국가의 공적 자금까지도 동원한 어떤 그 특정인의 기업 승계거든요. 오늘날 대재벌이 회계에서 부정이 일어나는 거는 승계 문제밖에 없어요. 맞아요. 다 회계 문제 다 깨끗해지고 요즘 기업 투명합니다. 근데 어디서 비리가 일어나느냐 이런 문제예요. 승계 문제가 벌어졌을 때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 주가 조작이 들어가고 통폐 합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뭐 국가 공적 연금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거는 어떤 법치 국가와 이 어떤 선진화된 문명 사회에서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근데 벌써 몇 번째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도 그러니까요. 아니고. 네. 그런 근데 저는 이번에 진짜 국민의힘 쪽에 정찬민, 홍문정 의원도 들어갔잖아요. 예. 근데 정찬민 전 의원의 경우는 용인시장 시절에 비리. 있고 홍문종 의원은 경민학원 교비 횡령이거든요. 수십억 맞아요. 대 돈이고. 네. 그래서 이건 전형적인 이건 비리 사범이잖아요. 물론 그 송원석 리스트에 있었던 분들이지만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번에 같이 물론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넣은 거겠지만은 좀 유감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니. 대법 확정이라는 면에서는 이제 그 진보 인사들이나 이분들이나 같지만 그 죄질이 다르잖아요. 다르다? 네. 예, 그래서 아니 이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랑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텔레그램 문자메일 네. 주고받으면서 강훈식 비서실장 이게 다예요 그랬잖아요. 그래도 이제 해석이 분분한데 누구는 이렇게 해석하던데 이게 다예요란 말이 윤석열 때 너무 많이 할 사람 다 해줘가지고 이게 다라는 거야. 더 해줄 사람이 없다.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그렇죠. 하던데 여하간 이 뇌물이라든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네.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네. 조금 더 이제 엄정하게 처분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여하간 여러 가지 이제 여야 간의 균형, 과거의 관례나 관행을 아마도 존중해서 한 그 사면 복권 결정이 아닌가. 아니 그런데 네. 윤석열 정부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류의 사면권을 행사했을 때 민주당 비판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면이라는 게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말에 함정이 있다고 봐요. 사실 언제부터인가 옛날에는 이런 사면이 별로 뉴스의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윤석열 이전까지. 이렇게 보면 옛날 대통령들이 광복절에 이제 민생사범 뭐 정치인들 사면한다 그러면 의뢰 당연시 하고 여야가 다 그냥 넘어갔어요. 이게 논란이 되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냐? 윤석열 때부터입니다. 완전히 편파적으로 이걸 또 하나의 정치 도구로 전락해가지고 이걸 행사하는 걸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민주당은 이걸 얼마나 많이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조금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측면은 이런 악순환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 드디어 시작된 게 이번 정부에서는 매듭을 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나는 원칙과 명분 그런 것들이 더 강조될 수 있는 어떤 그 계기가 없었느냐. 난 이 점을 묻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이 저기 대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요즘같이 대기업 대표가 막 용산 수석으로 가고 장관으로 가는 시절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자꾸 이게 회전문 인사가 지금 이제 다시 좀 논란이 되는 시대에 진입을 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경제에 대한 어떤 법치의 어떤 원칙은 확고해야 된다. 이해 충돌이 없는가도 잘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그걸 봐야 되는데 어쨌든 박근혜 국정농단의 시작이 바로 이 문제로부터 시작이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네. 그때 그 삼성 그 사면 문제로 청와대 로비가 들어가고
이 합병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한 정권이 퇴진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반면교사도 좀 삼을 필요가 있고 해서 약간의 어떤 공론에 조금 더 좀 이게 걸러지는 맛이 있었으면 하나. 그리고 아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정례 국무회의가 화요일로 예정돼 있는데 왜 월요일 날 또 별도로 국무회의를 열어서 이제 하는 거냐. 그리고 이제 아마도 이게 단일 안건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심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은데 뭐 그 배경에는 물론 이제 그 대통령실의 설명이라는 거는 그 안건이 내일 너무 많다. 그리고 원래 사면 관련된 안건은 따로 했다. 지금까지도 임시 국무회의를 했다는 말씀도 있는데 하나 아쉬운 점을 짚으라고 한다면은 요건 이제 모두 발언하고 비공개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면 관련된 결정 과정들은 갑론을박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죠. 이 김종대 의원님 같은 의견을 가진 국무위원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네. 거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하는 부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유를 판단했겠지만은 이 부분도 공개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의견도 좀 있긴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아마 그걸 공개하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크게 손해 볼 건 없는데 그 자신의 발언들이 그대로 이제 생중계가 되는 국무위원들 입장에서는 네. 굉장한 부담을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네. 대통령이 아마 그 부분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네. 국민의힘 의원들 그 명단이 이제 치고 그렇죠. 이렇게 의사결정하는 그렇죠. 과정을 보여준다는 네. 게 약간 동의가 안 되는 사람들 우리 안에서도 지금 보면은 약간 맞아요. 납득이 안 되는 사유들이 그러니까 있기 이렇게 때문에 국무회의를 하면 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이 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하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무위원들이 하는 발언은 제가 하는 발언하고 무게가 다르잖아요. 무게가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사면 복권 결정은 이루어졌고 어쨌든 간에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 또 이렇게 중소 영세 상인들도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길 바라면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